안녕하십니까. 한국네일 지식서비스협회 살롱위원회 위원장 정혜숙입니다. 오늘은 제4과목 네일 미용 기술 제3장 인조 네일 나가시겠습니다. 자, 인조 네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네일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네일을 말하죠. 그래서 자연 손톱이 조금 약하거나 찢어졌거나 아니면 길이를 연장을 할 때 이 인조 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네일이라고도 하고요. 자, 인조 네일을 만들 때는 사전에 꼭 작업하셔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네일을 실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인데요. 이 손 발톱의 전처리 과정, 즉 프리퍼레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톱을 보호하고 인조 네일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밑에 표로 보시면요. 첫 번째가 저희는 뭐든지 시작할 때 소독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소독과 위생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소독을 먼저 해주고 시술자 먼저 하고 피시술자 순서로 소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일 길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연장을 하실 때는요, 항상 길이를 짧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0.1mm 이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것도 추후에 정확한 공지가 되겠지만 0.1mm 1mm 이하 정도로 그렇게 짧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큐티클은 죽은 각질 세포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유분기 및 광택 제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와장 모양의 그 표면을 울퉁불퉁한 부분 사이사이에 유분기가 들어가 있어요. 로션을 바른다거나 그냥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런 유분기를 조금 제거하는 작업을 180그릿 이상의 파일로, 180그릿 이상의 파일이라는 건 자연 네일을 사용을 할 때는 180그릿 이상의 파일을 사용을 해야 하죠. 그래서 180그릿 이상의 파일을 이용을 해서 유분기를 제거를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 제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방부제를 도포하는 란이 나오는데, 이 방부제는 프리 프라이머와 프라이머를 말합니다. 이 인조 네일에서 사실 이 프리 프라이머와 프라이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리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네일 표면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즉 유수분기를 조금 잡아줘서 네일 인조 네일을 올렸을 때 접착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극소량을 쓰셔야 되는데요. 피부에 강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묻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만약에 피부에 묻었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빨리 씻어줘야 되고요. 프리퍼레이션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네일 표면을 만지시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다시 만지셨을 경우에는 다시 방부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프리프라이머와 프라이머의 적용 순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보시면, 프라이머의 도포 목적은 유수분기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프라이머의 도포 목적은 네일 표면을 미세하게 부식시켜 녹이는 거죠. 인조 네일 미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키포인트에 또 프리프라이머와 프라이머가 나와요.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신경 쓰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프라이머는요, 폴리시를 바르기 전에, 인조 네일을 만들기 전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아크릴 시스템과 UV젤 시스템에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한 번 적신, 극소량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적신 브러쉬로 최소 5개 이상의 손톱에 도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와 도구를 준비를 하실 때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도구랑 재료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항상 쓰던 것이다 보니 위에 어떤 여러 가지 장식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는 라벨링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 인조 손톱을 만드시는 과정에서는 화학약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화학 제품에 대한 라벨링 작업도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데, 아까도 매니큐어 시술할 때 재료 및 도구를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공지된 재료는 무조건 반드시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료와 도구가 정확히 명시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팅이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세팅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 중에 프라이머, 프리프라이머, 모노머, 폴리머에 대해서 바로 옆에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프라이머의 주 성분은 메타 아크릴릭 애시드라는 거, 그 다음에 프리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전 단계에 사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노머는 아크릴릭 리퀴드, 그 다음 폴리머는 가루 형태의 파우더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리페어 보겠습니다. 네일 리페어 보수를 보시겠는데, 네일 리페어는요, 손톱이 깨졌거나 찢어졌을 때 또 너무 약해진 손톱을 보강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을 하실 때 그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순서에서 네일 전처리가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존 민간 자격 시험을 시행을 할 때는 이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미리 들어간 상태에서 소독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재료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국가 자격증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국가기술 자격 치는 시험 그 시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소독을 하고 프리퍼레이션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 시험 보던 대로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빠지게 된다면 미리 프리퍼레이션 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소독부터 하시고 바로 랩이나 재료를 선택을 해서 리페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레이션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지 체크리스트에 적어 놓으셔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일 팁과 재료에 따른 오버레이 시스템인데요. 네일 팁을 붙이고 그 위에 어떤 제품을 올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네일 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네일 팁은 자연 손톱에 접착하는 건데 길이를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팁만으로는 붙여놓으면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고 찢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패브릭 랩이나 아니면 아크릴릭이나 아니면 UV 젤을 올려서 그 층을 단단하게 보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일 팁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키포인트로 나와 있죠. 이 접착 부분, 웰 부분이라는 부분을 접착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접착제가 묻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웰 부분이 팁 부분의 웰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손톱과 접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웰 부분이 얇은 팁일수록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팁을 부착을 할 때는 네일 팁이 자연 손톱 위를 2분의 1 이상 덮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팁을 고를 때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자연 손톱보다 사실 더 넓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작은 손톱을 사이즈를 정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손톱의 팁을 고르실 때는요, 자연 손톱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제품을 다 올리고 나서 파일링을 할 때 옆에 이 스트레스 포인트 지점이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손상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자연 손톱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것을 고르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특이한 손톱에 적합한 팁 고르기가 나오는데, 뭐 모델을 이런 특이한 손톱을 가지고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그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팁 위드 아크릴릭이 나오는데, 레귤러 팁을 붙이고 아크릴릭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 준비에서 소독기, 소독제가 준비가 되고 네일 파일과 버퍼가 새 미사용된 제품으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모델의 준비는 후레지 길이, 즉 노랗게 보이는 그 후레지 길이가 0.1mm 이하 자연 손톱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일의 형태는 라운드 모양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재료 및 도구는 잘 챙겨서 보시고, 내가 이것을 시술하면서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꼼꼼하게 체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순서가 나오는데 네일 전처리가 또 나오고 있죠. 자, 프리퍼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소독과 위생을 하고, 자, 팁을 선택을 하죠. 팁을 붙이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팁을 붙일 때는 웰 부분에 글루를 묻혀서 손톱에 접착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탈락의 위험도 있고 이 부분에 또 펑거스가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고, 팁 덕을 제거 후 분진을 털어내고 프리프라이머와 프라이머를 자연 손톱 위에만 바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 네일 위에만 도포를 하시는 거, 프리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자연 네일 위에만 도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팁 제거를 하실 때 팁 턱을 제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붙인 부분이 내 손톱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 팁 턱을 제거를 하시는 건데, 아주 매끄럽게 잘 제거를 하셔야지, 만약에 팁 턱이 제거가 덜 되었다면 색깔이, 팁에 남아있는 그 색깔이 조금 비쳐서 손톱에 그 색깔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제거를 하시다 보면 레드마크가 생겨서 빨갛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게 연습을 하셔서 하셔야 하고요. 그 팁턱 주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연습하셔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릴릭 비드를 올리는데요. 기포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크릴릭 비드를 올리고 났는데 기포가 뽕뽕뽕하게 이렇게 보이면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 기포 때문에 그 손톱 라인이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기포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표면의 얼룩 상태를 잘 확인한다. 자, 아크릴릭 비드를 올리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얘가 굳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하셔야 하고요. 자, 파일링에 보시면 큐티클 주변에 피부 손상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조 네일과 큐티클 주변 자연스러운 연결 상태. 이 큐티클 부분이 워낙 얇게 들어가야 하고, 파일링을 하실 때도 아주 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파일링을 못해서 두껍게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벡스가 전체적으로 일정한 모양을 잡도록 파일링한다. 컨벡스는 이 손톱 표면의 윗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윗부분이 일정한 모양이 잡혀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께도 일정하게 잡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광택은 매끈함과 고른 광택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광택이 이런 구석구석진 부분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광택 부분을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꼼꼼하게 광택을 잘 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더스트 정리 및 마무리, 이 부분에서 사실 그 청결 상태에서 굉장히 감점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 다 시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핑거볼에 담궈서 브러쉬로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신 다음에 물티슈 같은 걸로 깨끗하게 손톱 밑부분까지 먼지가 없도록 깨끗하게 마무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파일링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파일링 순서대로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 큐티클 코너 부분을 우드 파일로 해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꼭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링 코너 부분을 우드 파일로 잘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그래야 이 부분이 얇아져서 그 리프팅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드 파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화이트 팁을 붙이고 위에 아크릴릭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레귤러 팁을 올릴 때랑 별반 다른 게 없지만 가장 다른 점 한 가지가 팁 턱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프렌치 스캅처는 스마일 라인이 선명하게 도드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파일링으로부터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이트 팁 아크릴릭을 하실 때는 팁 제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스마일 라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귤러 팁을 붙이고 위에 랩을 올리시는 건데요. 자, 다른 거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팁 턱을 제거하신 다음에 랩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까는 아크릴릭 비드를 올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랩을 올리시는 건데,
자, 완만한 상태가 팁을 붙이고 난 다음에 완만한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랩만 올리기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루와 필러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부분을 잘 채워주셔서 파일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그 두세 번 반복을 하셔서 조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 TV도 랩에서 가장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랩의 크기를 네일 손톱에 너무 딱 맞게 자르셔서 글루를 하시다 보면 피부 속으로 글루가 스며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글루를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면 재단을 하실 때 이 랩의 크기가요, 실제 네일의 크기보다 1mm에서 2mm 정도 조금 작게 재단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올리실 때는 랩의 크기를 조금 더 작게 정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께를 조용하실 때 2회 이상 반복하셔서 조용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글루와 필러 파우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까지는 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까지 다 똑같고, 항상 마무리 부분을 잘 닦아내셔야 되고, 또 심사 과정에서 오일이 밑에 많이 스며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전부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클린한 상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캅처인데요. 아크릴릭 스캅처입니다. 그래서 원톤 스캅처, 한 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진 스캅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재료 및 도구를 잘 보시고요. 여기서는 네일 폼을 잘 붙여야 한다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올바른 폼 장착이 나오는데, 폼은 정확하게 손톱과 폼의 종이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프라이머와 프리 프라이머가 소독과 위생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일 폼을 프리 프라이머 도포 후에 네일 폼을 부착한다는 거, 그리고 자연 네일과 네일 폼 사이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자, 붓을 이용을 해서 비드의 양, 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그림 설명이 나와 있는데, 브러쉬의 각도에 따라 볼을 뜨는 양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내렸을 때는 조그맣게, 그 다음 45도는 조금 더 많은 비드, 그 다음 조금 더 높여서는 더 많은 양을 뜨실 수가 있고, 브러쉬 각도 외에 모노머의 양에 따라서도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러쉬의 끝부분과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부분에 명칭이 나오는데요. 브러쉬의 가장 끝부분은 팁 부분이라 하고, 중간 부분은 벨리 부분, 그 다음에 백 부분이 나오는데, 이 팁 부분을 사용을 하실 때는 미세 작업, 스마일 라인을 작업을 하신다거나 꽃을 디자인하실 때 끝부분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벨리 부분은 형태를 고르게 만들어주고 다져줄 때 벨리 부분으로 눌러서 나오는 것이고, 백 부분은 길이를 조정을 하실 때 하는 건데, 가령 스캅처를 하실 때 밑부분이 조금 더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백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잘 눌러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의 그림처럼 브러쉬 백 부분이 손톱에 닿는 정도로 눌러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붓 사용하는 그 이름과 명칭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링에 나오면 코너 부분에 우드 파일로 코너 부분을 마지막에 다루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시고요. 자, 파일의 단위와 적용 시스템이 나옵니다. 키포인트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파일의 그리스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자, 보시면 네일 파일 위에 사용되는 연마지의 수나 양에 따라서 그리스를 표시하는 그 단위예요. 그리스는. 그런데 이 그리스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1인치가 약 2.5 정도, 2.4 정도 되잖아요. 그 2.4cm 정도의 그 사각 안에 이 연마제가 100개가 들어가 있으면 100그릇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크기 안에 연마제가 180개가 들어 있으면 조금 더 촘촘한 볼이 들어가 있겠죠. 연마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180개가 들어가 있으면 180그릇, 240개가 들어가 있으면 240그릇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더 작은, 입자가 작아야 하는 양이 더 많은 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각 안에 많은 수가 들어간다면 그만큼 입자도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릿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가 작아지고 더 부드러운
부드러운 상태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커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C커브는 아까 팁 오브레이 하실 때는 이 C커브가 20에서 30% 정도면 적당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캅처를 하실 때는요, 30%에서 40% 정도의 C커브가 있어야지, 그렇게 조용을 하셔야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캅처에서는 핀칭 넣기가 나오죠. 사실 아까 그 팁 오브레이에서도 핀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스캅처 하실 때는 핀칭 넣기가 필수의 그 순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크릴릭 투톤 스캅처가 나오는데 이 투톤 스캅처는 아크릴릭 원톤 스캅처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투톤 스캅처의 밑부분, 연장이 되는 부분을 내추럴 파우더로 하기 때문에 투톤 스캅처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도 올리실 때 핑크 부분과 화이트 부분 아니면 내추럴 파우더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고, 자, 프레치를 조용을 하실 때는 비드를 올려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스마일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프렌치 스캅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파우더로 이 스마일 라인과 이 연장되는 부분을 만들고 윗부분은 핑크 파우더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별반 다르지 않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화이트 프렌치 스캅처가 나오는데요. 화이트 프렌치 스캅처도 지금 이 내추럴 프렌치 스캅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지 더 화이트한 파우더, 그 화이트 파우더를 써서 올린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UV 젤 시스템에 보면 광중압 반응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올리거머 상태라는 거, 젤은 올리거머 상태라는 거, 그리고 UV 램프가 필수적이라는 거. UV 젤 시스템은 빛에 의해서 중압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UV 램프가 있어야 굳겠죠.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 팁 위에 젤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까는 아크릴릭을 올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선 팁 위에 젤을 올리시는 거고요. 자, 젤을 올리실 때 아크릴릭과 다른 부분은 뭐 UV 램프를 사용하고 아크릴릭 비드 대신 젤을 올리는 것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미경화제를 꼭 제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나왔을 때 그 딱 만졌을 때 끈적끈적거림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서가 미경화제를 반드시 제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UV 젤 원톤 스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료는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젤은 젤끼리, 아크릴릭은 아클끼리. 그렇지만 그 밑에 그 스캅처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팁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 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V 젤 화이트 프렌치 스캅처가 나오는데 한쪽 부분은 정통 화이트 프렌치 스캅처가 나오고 한쪽은 리버스 방식이라고 해서 핑크를 먼저 올리는 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프렌치 스캅처는 아까 아크릴릭을 했던 방법 똑같이 흰색 젤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 핑크 파우더를 마무리하는 거고요. 자, 리버스 방식은 뭐냐면 커버 팔라지 핑크를 이용을 해서 핑크로 스마일 라인을 먼저 만들어준 상태에서 화이트가 그 핑크 라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간에 그 차이가 있는 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수 들어가실 건데요. 자, 인조 보수는 두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술된 인조 그 손톱 네일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서 자라나온 그런 경우에 보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보수를 잘 하게 되면은 처음 붙였을 때 어떤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인조 네일 손상의 원인과 그리고 대처 방안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인조 네일의 제거가 아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 그 다음에 도구 이런 걸로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 제거하는 게 그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절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면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갑 분리증, 박리증이나 손톱의 이상 증세를 이 떼는 부분을 제거하시는 부분에서 잘못하시다 보면 이러한 그 이상 증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오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일로 잘 싸서 그 솜을, 그 아세톤을 잘 적신 솜을 충분히 도포한 다음에 호일러 이용을 해서 잘 제거를 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용매 역할을 하는 아세톤이 키포인트로 나와 있는데, 용매 역할을 하는 아세톤이 그 다른 물질을 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세톤은 다른 물질, 자신 위의 것들, 다른 물질을 용해하는 물질이고, 우리가 사용되는 그 안전하고도 강력한 용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톤 같은 경우는 이 그 떼는 작업, 제거를 하실 때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면 그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도 키포인트로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인조네일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